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초반에서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의 코비드 확산 추세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그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하루 지금 환자 발생 수가 14,500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12만 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다시 코비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변종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바이러스의 이름을 델타 바이러스로 부릅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미국 지역에서도 2주 만에 3배 이상 그 확산세가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없는데 호텔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코비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거든요. 어제 저도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저는 감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좀 무서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무서움을 조금 실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한두 사람이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요. 건강에 최선을 다해서 좀 방어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 번째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압되고 우리가 경기 재개가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미주은 방송 진행하면서 제 기분도 좀 전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즈가 0.2%, S&P 500이 0.51%, 그리고 나스닥이 제일 좋았죠. 0.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식시장 중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굉장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프가 마지막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요. 제롬 의장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서 주식시장을 안심시켰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Federal Reserve Chairman, 연준의 의장인 제롬 포웰이 repeat, 반복했다. Central Bank Stance니까 중앙은행의 입장, 중앙은행은 이제 연준이잖아요. 연준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뭐냐면 it won't raise, 올리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공포감 때문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어떠한 공포가 있냐면 unemployment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금리를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발표되는 실업률에는 그 고용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포기한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용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고용이 안 된 사람만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따라서 실제 발표되는 수치와 그 실업자의 수치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만히 된 그런 언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서 좀 보시면요. 굉장히 상당한 부분 아니면은 전체 부분에 지금 rise라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은 뭐에 대한 결과냐면 이코노미가 지금 재개되면서 경기가 오픈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경제 상황,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경제 상황인데 이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끝날 거란 얘기죠. 그리고 it is lasting longer than he expected.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짧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보다는 약간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어제 오미주 방송에서는요, 개별 종목에 대한 기사를 많이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만 우리가 좀 공유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 대한 뉴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엔비디아입니다. NVIDIA gets upgrade price target boost as Raymond James sees data center recovery. 자, 엔비디아가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은 부스트 올라갔다. 왜냐면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투자 회사에서 보고 있는데요. 뭘 보고 있냐면 데이터 센터가 회복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컨피던트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스펜딩,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데이터 센터에 지출을 할 거지, 여기에 대한 이제 컨피던트가 있습니다. 요 스펜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엑셀레이트 됐다는 것은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는 이번에 레이즈 올렸다. 엔비디아의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다고 합니다. 150 정도를 더 올려서요. 지금 900의 예상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755거든요. 따라서 755에서 900까지 올라가면 뭐 2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크리스 카소인데요. 이분이 보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소화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엔터프라이즈 액티비티가 살아나고 있다. 자, 그 기업들이 조금 움츠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투자를 다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은 그 성장세가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가상 세계 쪽에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그 데이터를 써야 하는 그런 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소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credible threat, 그러니까 커다란 threat, 위협은 없다. 어디에 대한 위협이냐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을 도미넌스한다. 굉장히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쪽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에 대한 위협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원래는 바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매수 의견했는데 이번에 스트롱 바이,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최고의 주식으로 엔비디아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페이스북에 관한 기사입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사도요, 페이스북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거리거든요.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Facebook expands shops to WhatsApp marketplace. 페이스북이 확장시킨다. 그들의 숍이라는 것은 이제 쇼핑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이커머스 기능을 왓츠앱으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페이스북 내에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확장을 시킨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bringing its shop, 그들의 그 숍 기능을 이번에 메신징 앱인 왓츠앱으로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혹시 그 왓츠앱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카톡만 쓰잖아요. 그런데 왓츠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20억 명입니다. 따라서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 미주 쪽에서는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20억 명이 사용하는 왓츠앱에 드디어 이커머스가 진출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커다란 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쪽에도 이번에 숍 기능이 추가가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지금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포스팅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숍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상인들이 들어올 텐데, 이러한 상인들은요, 셋업을 단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숍을, 온라인 이커머스 숍을 만들 때 이 숍을 하나만 만들면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에 다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personalized ad니까 그 개인화된 그 광고 서비스를 이 숍 기능에 추가를 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익은 다 광고에서 들어오게끔 되겠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커버그가 또한 어떠한 것을 발표를 했냐면요, 인스타그램 비주얼 서치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보다가 예쁜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을 가지고
가지고 쇼핑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이번에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지금까지 확보된 이용자를 활용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게끔 이제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이제 더 이상 소셜 메디어라기보다는 소셜 메디어에다가 이커머스를 추가한 소셜 커머스라고 보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어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의 주인공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해봅니다. Roblox launches Netflix Stranger Things themed avatar items and 4 all new minigames. 로블록스가 론칭을 하는데요. 넷플릭스의 Stranger Things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주제로 담은 아바타 아이템. 아바타 아이템이라는 것은 이제 로블록스가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 안에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4개의 새로운 작은 게임, 미니게임을 개발했다. 함께 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블록스가 이번에 론칭을 하는데요. 익스클루시브니까 독점이겠죠.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스트레인저 띵을 경험할 수 있다.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냐면 로블록스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 드디어 이제 스트레인저 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인저 띵은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영화 중에서 가장 아이코닉하다. 최대의 히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트레인저 띵을 채택한 이유는 여기 주인공들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약간 공포감도 느껴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게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로블록스는요, 뉴 소셜 행아웃이다. 새로운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980년대 아이들은,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은 그 몰에 가서 놀았다. 쇼핑몰에 같이 만나서 돌아다니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러한 그들 딴에는 이렇게 모험도 즐기고 이렇게 놀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얘기가 바로 스트레인저 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저 띵을 로블록스로 옮긴다는 것은 1980년대 아이들이 모여서 놀던 환경을 로블록스로 그대로 구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인저 띵의 캐릭터를 개발하면서 미니게임을 한꺼번에 같이 출시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게임을 아이들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관한 뉴스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제 한 8% 가까이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stock climbs after Stifel upgrade on significant runaway from customer demand.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스티펠이라는 투자 회사가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 significant runaway. runaway는 활주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가 올라가냐면 커스터머 디맨드가,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스티펠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는 홀드의 의견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드에서 바이, 매수 의견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 역시 기존의 240에서 300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프라이스 타겟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근거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 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그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란 얘기죠. 이 피드백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앞으로 커스터머의 디맨드, 수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구독 모델 고객의 수가요, 앞으로 10만 고객으로 늘어날 것이다. 오버타임이니까 정확히 몇 년 안에 늘어날지는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가까운 미래에 10만 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의 수는요, FY라는 것은 피스칼 이어, 회계년도 2022년은 올해를 얘기합니다. 올해 1분기의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11,420개의 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10만 개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뭐 10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사가 10배 가까이 늘어난다면 그 의미는 매출이 10배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동시에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2개를 이용할 거고 2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4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고객사당 안겨주는 매출 역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은 사실 10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객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구독 모델의 그로스 마진 타겟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77%에서 82%의 그 총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 이 목표도 역시 그
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수익률도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프로테라인데요. 프로테라의 주가는 6.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테라는 지난주까지 스펙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사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테라 stock gains after landing new electric bus order. 프로테라의 주가가 올라갔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운 전기 버스 오더를 따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프로테라가 발표를 했다. 새로운 플릿. 플릿이라는 것은 상업용 자동차를 얘기하죠. 상업용 자동차니까 이제 버스 프로젝트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고객은 마이애미 쪽의 카운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마이애미 쪽에서 몇 대의 버스를 오더했냐면 42대의 버스를 오더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75개나 되는 차저를 한꺼번에 오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저 같은 경우는 버스의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고 쪽에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오더된 것은 2022년이니까 내년까지 딜리버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테라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제 트레이딩이 시작됐잖아요. 원래는 스펙이었는데 이번에 합병이 마무리 되면서 재상장을 한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테라는 이번에 재상장을 하면서 640밀리언이나 되는 그 캐시를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넉넉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스펙 수식의 장점이죠. 굉장히 현금이 많이 확보됨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그로스 이니셔티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R&D에도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요. 또한 배터리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테라라는 기업의 성장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얘기가 나온 김에요. 차지 포인트에 관한 기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포인트 on watch after Jefferies points to scale upside amid rising EV adoption. 차지 포인트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왜냐면 제프리즈라는 그 투자 회사가 이번에 스케일 업사이드를 얘기해 줬거든요. 스케일 업사이드라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의 어둠션, 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차지 포인트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프리즈가 이번에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원래는 차지 포인트를 커버하지 않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커버를 시작하면서 의견을 바이 레이팅을 줬다고 합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데이비드 켈리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US 차징 인프라의 리더다.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가 이번에 그 리더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스케일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레버리지를 잘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통합이 뭐냐면 하드웨어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통합적인 회사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CAGR이 57%까지 형성될 수 있다. CAGR이라는 것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매년 57% 정도 그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굉장히 좋은 전망이죠. 자, 그러면서 이 켈리라는 사람이 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차지 포인트를 좋게 본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드웨어 판매의 볼륨이 굉장히 컴파운드라니까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복수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웨어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더욱 좋은 것은 뭐냐면요. 리커링 레비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판매할 때 보통 구독 모델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한꺼번에 판매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는 한번 판매하면 끝이지만 그 이후에도 이 충전기를 이용할 때 계속 서비스 차지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구독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좋은 거는 뭐냐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그로스 프로핏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좀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이 마진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이 차지 포인트의 그 그로스 마진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하드웨어를 많이 판매할 때는 그로스 마진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있지만 향후에 충전기를 판매할 때까지 계속 판매하고 결국은 구독 서비스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40로 올려줬는데요. $40이면 지금 32니까 굉장히 상승에 많은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지포인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은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 클립은요, 레이 달리오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 세계적인 전문가죠. 이분께서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적인 투자자가 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바이러스 꼭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s an investor, we've seen that pivot of some kind by the Fed last week, quite a calm market reaction. But should investors generally be taking this threat a lot more seriously?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inflation. I'm not particularly worried about the classic supply, demand pressing up against supply, although we'll find out soon because there's something like 10% of GDP stored in financial assets that's going to be coming out. And so it's likely that there's going to be a big pickup in demand, and that will probably raise prices significantly. And it also depends how you count for inflation, because like housing prices themselves are going up a lot, but rental prices are going down a lot. The big things I think are, and if you went to a 3% inflation rate or some bounce, that's not one of those things that gets me very nervous or very excited. The real issue is that we have a supply-demand issue of bonds, because we're going to have to sell a lot of bonds to those in the world who own bond inventories. And they have very low interest rates, negative real interest rates. And they're overweighted in U.S. bonds, and they're going to have to buy a lot more. And that is also coming at a time when Chinese capital markets, other capital markets are becoming more attractive. That creates a supply-demand issue that can create a monetary inflation, because there will not be enough demand to buy those bonds. And that means that it's likely that the Federal Reserve will not be able to taper or cut back, and might actually have to increase to prevent interest rates from going up. And that's a classic monetary inflation. So that's my bigger concern than just the spurt. I think for most of the world, the real question is, what are interest rates relative to inflation, and also what is happening with all this liquidity, because there's a huge amount of liquidity and negative real interest rates. And that means that it pays not to own any debt instruments, that pays not to own cash, certainly not cash, where you get no interest rate in an environment, like Larry says, of some amount of significant inflation. I think it'll be, let's say, in the vicinity of over 3%. So you get taxed at that rate in terms of buying power. And so when I look at that,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e continued inflation in other assets, and it pays to borrow a lot. I know, like to borrow houses right now, I mean, to buy, I'm seeing interest only loans being made when there's basically no interest rate. In other words, you don't have to pay back your principal anytime soon. And the interest rates are so low, so there's a lot of money being thrown around that way. Those are the things that concern me more, because you build up a bubble. You saw the reaction in the markets when the Fed just even hinted at tightening. I don't think they can tighten a lot without having a big negative effect.
So that's what it looks like to me. The whole picture of the low real interest rates, and then also the worries about the supply demand, monetary inflation, and also the Fed tightening.